Ladies and gentlemen, this session will focus on the future of cell therapy. Cha Wagner, head of the Global Research Institute at Cha Bio Group, will present regarding the session topic. Please welcome Dr. Cha with warm applause.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늙어가는 인류와 세포 치료제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항노화에는 이제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컨셉을 저희가 처음을 만들면서 16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안 늙고 늦게 웰 에이징 하려면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고, 드링크 에어는 수분 섭취, 환기, 맑은 공기, 그다음에 장애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고, 잠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맞춤 운동을 하느냐 중요하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몸에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도움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7가지를 6가지는 우리가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7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한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00세 이후에 15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100세 이상 인구수가 10만 명당 일본이 제일 높고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노인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역시 일본이 제일 많고 한국이 제일 작게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조만간에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란 무엇인가? 이 세포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저희가 35억 년 내 이런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을 탄생했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니고, 이런 세포의 진화 형상을 보면은 35억 년의 이런 딥러닝을 마친 AI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로 모든 걸 통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바이오 AI 세포는 그 기존의 AI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지금 영노화라는 걸 하는 거를 영노화 스타디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인간 할 때까지 영노화를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포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인공장비 스타디를 많이 하는데, 2010년에 다크 나카우치라고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도쿄대학 교수면서 스탠퍼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에다가 마우스에다가 레드 판크리아스 생성을 처음 했고, 작년에 중국에서 스템셀에 했는데, 이런 돼지에서 사람의 신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가 임상용으로 쓰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돼지의 배아에다가 인간의 줄기세포, 그러니까 키메라죠. 키메라로 우리가 생물의 종을 바꿔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람의 엠브리오닉 스템셀, 그걸 돼지의 신장을 만들지 않는 낙하수 시켜가지고, 이 세포를 넣으면, 돼지한테 넣으면 신장을 만들지 않아요. 신장을 만들지 않는데, 이런 사람의 세포, 나이먼 줄기세포를 넣으면, 그래서 사람 신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만능 줄기세포는 AI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 세포, 이 장기에서 모자라는 거를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 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종 장기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가지고 저희는 맞춤형 그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그냥 줄기세포가 아니라 내줄기세포를 만들면 내장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런 그 이종장기로 하되 면역 반응이 없는 자기 세포로 이제 그런 세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앞으로 연구 분야로서 우리가 연구할 분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그러면 난자는 뭐냐? 난자는 이렇게 보면 우리 체세포에 비해서 크기는 한 10배, 그러나 부피는 한 1000배, 미토콘드리아는 100배.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소스를 갖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 세포로 30조 내지 50조의 세포를 가진 인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36세를 기준으로 현저하게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노화되는 세포가 난자라고 하죠. 우리가 눈이 노화가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40대가 돼야 되는 거고 난자가 제일 노화되는데 어떻게 노화가 되냐면 태어났을 때는 30-30만 개의 난자가 점점 이제 줄기 시작해서 폐경기가 되면 한 1000개 이 정도 줄입니다. 그 사이에 그 숫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이 떨어진 유전적인 결함이 생겨서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50% 정도는 비정상으로 돼 있어요. 비정상으로 돼 있는데 40대가 넘으면 이게 한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난자의 노화나 난자의 특성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 난자 뱅킹을 이 시기에 뱅킹을 해가지고 나중에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난자는 늙지만 자궁은 늙지 않습니다. 자궁은 뭐 60세, 70세 돼도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만 자궁 자체는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서 우리가 난자 뱅킹을 또 한 거고 또 여러 가지 난자가 늙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겨요. 폐경기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난소를 항노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항노화를 해야 되고 이런 난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난치병 치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난자 뱅킹으로 임신을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난자 뱅킹이라는 것은 1960년도에 닥터 첸이라고 영국 의사가 처음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슬로우 프리징이라고 해서 임신율이 1%도 안 됐기 때문에 케이스 리포트는 했지만 임상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를 할 방법이 없겠나. 근데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전체를 질소 나이트로 탱크에 이렇게 덤핑해가지고 냉동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람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난자 세포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난자를 그 나이트로젠 탱크에 덤핑하는데 그냥 덤핑하면 다 죽으니까 크라이오 프로텍탄트 난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액을 에틸 글라이콜이라는 걸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그 난자를 싸가지고 넣어서 저희가 1998년도에 세계 최초로 임신에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난자 연구나 이걸로 미국 생식의학회에서 10번 이상 최우수상 받고 타임 제한 3번 인터뷰하고 이 챕터로 우리가 한 4번 정도 썼습니다. 그래도 한 18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98년도에 성공했는데 13년도까지는 이거는 임상으로 쓸 수 없다. 익스페리멘탈이다. 그랬는데 13년도 이제 미국 생식학회 하와이 학회에서 이걸 인정해가지고 이제는 난자 냉동이라는 것도 안 한 데가 없죠. 그러나 저희가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난자 냉동을 안 하는 데가 없고 회사마다 난자 냉동을 해준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초를 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매경에서 99년도인가 우리 처음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냉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
전국적으로 23년도에 한 10만 개 정도의 난자가 동결돼 있죠. 이 동결이 시험관행에서 왜 중요하냐면 동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관행을 하면은 임플란테이션 윈도우 착상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임신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동결을 함으로써 다음 사이클에 이식을 해가지고 착상률을 한 10% 올려서 임신율이 한 10%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 통계는 우리 전 세계 시험관행이 통계인데 보면은 일본이 제일 낮고 뭐 싱가포르, 한국, 호주 이렇게 한국도 뭐 낮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임신율을 상당히 올려서 55%, 60% 육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험관하기 하는 게 1년에 한 16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율을 10%만 올리면은 16,000명을 더 태어날 수 있고 그러면 총 출생아의 6.7%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시험관행으로 태어나는 애들이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난자로 우리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젊었을 때 배란기 때 난자죠. 난자가 이제 크다가 배란이 되고 이제 소멸되고 근데 나이가 이제 폐경기 가까워지면 이런 난자도 없고 이게 전부 이제 항도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 뭐 이런 딱딱해져가지고 배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폐경이 되면 어떤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우울증, 뭐 인지장애, 뇌졸중, 심장, 체중, 관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이런 노화 관련 질환으로서 시장이 한 5.7%가 늘어나고 조기 폐경이 되면 사망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디를 많이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고 있는데 폐경이 늦어지면 40세에서 23, 55세 이렇게 이런 통계를 엄청 냈는데 폐경이 늦어진 사람이 오래 살더라. 그래서 폐경이 늦게 되면은 남들보다 한 3년 이상은 산다는 게 통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널 오브 오버리안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런 난소 노화를 위한 치료는 이제 노화 섬유화가 되니까 항섬유화를 하는 약물을 쓰거나 줄기세포를 쓰거나 또는 엑소즘을 쓰거나 아니면 몇 가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머리를 해놨죠. 근데 저희는 이미 2010년 전에 이런 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난소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줄기세포 점 있는 건 줄기세포들이에요. 우리가 4주까지도 난자의 줄기세포가 살아있고 이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개 동그랗게 남고요. 요거는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이런 줄기세포 중그룹에서 이런 난자를 많이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갖고 호르몬도 이렇게 증가돼 있고 젊은 팩터를 내고 후손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임상을 1, 2A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만 그러냐? 사실은 여기 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젊은 난소를 쥐한테 늙은 쥐한테 주니까 수명이 이렇게 길어나요. 그러니까 한 6.7%. 난자 자체가 어떤 그런 팩터가 있다. 그리고 또 젊은 쥐하고 늙은 쥐 이런 스타들 많이 있지만 하면은 또 늙은 쥐가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쥐의 어떤 난소나 어떤 팩터가 이런 엔타이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 특징 외에 이제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2024년도에 저희 병원 차병원에서의 폐기되는 난자 수를 820개가 1년에 폐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폐기하면 안 되는 게 사실 국가의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난자가 줄기세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의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자기의 패밀리나 자식을 위해서도 줄기세포를 쓸 수 있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오면 줄기세포를 쓸 수 있는 거고 또는 이걸 랑을 위해서 쓰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지만 유니버설 스템 셀 면역 거부 반응을 주는
그런 우리가 하플로이드 그런 하플로이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면역 반응이 좋은 줄기세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그 아주 베스트 슈퍼 ESC를 개발해가지고 ESC가 그 피메일 그다음에 RH 네가티브 그 O형 피탈 티슈에서 만든 게 제일 그 ESC에서는 맞춤 ESC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탱크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난치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8월달에 버려지는 난자를 기부받아서 세포 치료 개발에 활용을 해서 전 국민의 이 난치병 치료에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줄기세포의 기호는 뭐 아시겠지만 이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기, 키드니부터 스킨, 런, 못 만드는 장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이 만능 줄기세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탐슨이 98년도에 만들었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난자에다가 정자가 하나 들어가서 분화가 돼서 인간이 되는데 한 5일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인더셀메스라고 세포들이 많은데 이걸 추출해서 장기간 키우면 만능 줄기세포가 되고 또 우리가 K셀이라고 그러죠. 황우석 박사가 이제 시도를 2005년도에 했고 우리가 2013년도에 성공을 시켰는데 이거는 체세포, 나의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를 갖다가 난자의 핵을 빼고 여기다가 요 세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지올로직 팩토리라고 그러죠. 생체 공장에서 이런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죠. 결국 같은 하는 건 같은데 왜 어렵냐면은 이 세포를 융합하고 키우고 하는 게 상당한 노하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한 3군데밖에 지금 없다고 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하고 미국의 워싱턴 유니버시티만 갖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IPS라고 인듀스드 그러니까 인듀스드가 뭐냐면 이런 체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의 바이러스 이런 거 팩터들을 4개 넣어가지고 시험관에서 이런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만능 줄기세포 우리가 만드는 ES나 NTS, K셀은 난자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고 IPS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인간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떨까 하고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연구의 툴로서는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 썼을 때는 어떨까? 그런 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역사를 보면은 1998년도에 탐슨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수많은 특허를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쓰려면 이런 특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돈을 내고 사오고 라이센스 되면 라이센스 지급을 해서 수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부의 유출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안타까워서 2005년도에 한국을 생명과학의 메카로 하자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나서고 세계 숙학들이 다 왔는데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행이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야마나카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아는데 이 양반은 그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았다기보다는 2005년도에 한국에서 만능 줄기세포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생각에는 정상 세포와 만능 줄기세포 사이에서 25개의 팩터가 다르다. 그래서 25개의 팩터를 조합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빼고 넣고 해가지고 4개의 조합이 IPS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의 산물이에요. 노력의 산물로 이걸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양반보다 한 달 늦게 톰슨이 IPS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IPS라는 걸 만드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아.
뭐 쉬운 심플 프로시저지만 이렇게 처음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노벨상을 받은 계기가 되고 나라에서도 상당히 서포트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일경제 스몰리가 나왔지만 R&D 투자하다가 R&D 대박 신약은 없고 중국에 등록이고 이 6개 더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일본의 IPS에 CFO주를 하는데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라이센싱 피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복부의 남부죠.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거를 맞춘 복제주기세포죠. 이걸 해야겠다고 해서 2005년도에 그렇게 실패했지만 2012년도부터 우리가 이거는 동물에서 성공.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철칙은 동물에서 성공한 것은 사람한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해가지고 이거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연구소를 차리고 우리 연구원들을 한 7, 8명 가고 이거 하는데 한 3, 4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몇십억이 드는데 이걸 펀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펀드를 제공하는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한테도 갔더니 촉기니까 누가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돈으로 하자 해서 LA 가서 이걸 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투자한 것도 아깝고 또 우리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2014년도에 그 팀을 이끌고 다시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 이제 강은주 박사, 이동규 박사, 뭐 저도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 성공한 거를 뭐 스템셀, 뭐 네이처, 뭐 그때 상당히 좋은 논문에 실고 싶고 우리가 이 특허를 내가지고 2024년도에 그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의 줄기세포은행에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대우줄기세포는 70주 빼기 안 되네요. 오케이. 70주를 했고 이런 맞춤형 독재줄기세포는 17주를 했는데 이 중에 그때에 비해서 이제 배양이나 배양 기술이 많이 요새 같지 않아가지고 카리오타입, 핵형이 비정상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줄기세포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시험관액이도 같은 SOP로 같은 배양 조건으로 해도 임신율이 10%부터 70%, 80%까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세포 배양하시는 분들이 SOP로만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 근데 시험관액이는 우리가 그 다음 달 임신 성공률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데 줄기세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 할 때는 이런 암도 그러니까 대아줄기세포도 아주 좋은 세포인데도 이렇게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조심해서 이런 나쁜 온내가 나오겠지만 세포 배양할 때 자동화, 표준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논문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셀, 네이처, 뭐 스템셀 이런 데서 과학자들이 다 발표한 걸 제가 서머리를 했는데 일본에서 있는 iPS셀하고 저희가 만든 세포셀 ES셀을 비교했어요. 우리가 마이ES는 맞춤 자기거, 베스트는 제일 좋은 ES, 이거는 하프로이드는 면역 반응이 없는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핵형과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그 다음에 후생 유전학, 에피제네틱 이제 둔화능을 보면 세 가지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난자라는 팩토리에서 만든 거하고 실험실에서 만든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고 이 데이터는 이제 다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역시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2015년도에 라이켄에서 암과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다가 세 개의 복제수 변이 CNV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런 RP셀을 만드는데 결국 망막 저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망막 세포를 이제 저희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좀 늦게 했어요. 저희가 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암이 생길 수 있는 임상 세포가 나오니까 이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스톱을 했는데 또 하나 2020
2002년도인가 2003년도죠. 그 요거는 스템셀 잡지에 실렸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iPS로 그 당뇨병 세포를 분화해서 이거를 그 델토인 것을 했는데 이게 테라토카시노마. 이 보면은 여기에 점점 있는 게 메타스타시스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분이 뭐 살아있을 것 같지 않으시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iPS로 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게 한두 케이스가 생기면 과연 우리가 iPS를 임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퀘스천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 고유의 K세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훨씬 퀄리티가 좋고 난자라는 그런 팩토리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만능주기세포의 글로벌 임상을 보면 대개 iPS가 제일 많죠. 절반 이상이 되고 ES. 그 다음에 맞춤주기세포는 저희가 한 케이스를 세계 최초로 한 케이스가 있고 이제 대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그 안과 질환에 대해서 그 임상을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스타가라토 이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환자에서 줄기세포를 저희가 이 망막에다가 인젝션 해가지고 넣는데 상황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플로터 뭐가 떠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바이옵시 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우리가 크로모좀 스타디를 했더니 이 환자가 X 크로모점 여자인데 Y 크로모점이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Y 크로모점 세포가 22개월 후에 했는데 22개월 동안 살았다는 그런 에비던스가 되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안과에서는 제일 유명한 잡지 자마에 2017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ESL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좋은 피탈 셀이라든가 아니면 NTSL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스텔라스에서 저희가 1,100억에 라이센싱을 했습니다. 아마 줄기세포로서는 제일 큰 최초, 제일 큰 돈으로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남이세포를 하면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자기세포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 KFDA를 습득해가지고 이거를 세계 최초로 임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이거를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이게 자기세포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데 이 세포의 핵은 내 건데 미토콘드리아는 난자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해도 젊은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를 쓰니까 세포의 기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런 특성, 세포의 특성,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RP셀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을 안정하게 끝낸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하려고 해도 그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능줄기세포만 있냐 하면 이제 성체줄기세포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는 자궁의 임신세포가 제일 나을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NIH에서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NIH 워크숍에 태아 조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전부 이제 줄기세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보통 그 태아 줄기세포를 하면은 되게 그 소파술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화당에서는 그 태아 조직 스타디를 얼마 동안 중지시켰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거를 리스트했죠. 태아 조직이 제일 좋은데 이걸 스톱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스타디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태아 조직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냐는데 퀘스천이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면은 저희가 시험관 얘기를 일본 우리가 센터에 있는 게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해서 한 5만 사이클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의 3대 시험관행 센터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한 300케이스의 자궁의 임신이 생겼는데 자궁의 임신으로 해서 액토픽이 되면 자궁의 임신이 되면 이게 어차피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궁의 임신을 우리가 조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윤리적 어차피 버리는 거를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없이 임상했으면은 인류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그 자궁의 임신 한 11케이스로 우리가 뱅크를 만드는데 보면 뭐 다양하죠. 7주, 6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자궁이 임신이 되면은 저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모든 장기, 안, 눈, 브레인, 뭐 스킨, 뭐 이런 거에서 뱅크를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그 피탈 오버리안 피탈 뱅크를 만들 수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피탈 셀이 제일 좋다는 게 입증됐고 또 하나는 이게 연구에서 우리 연구할 사항이 뭐냐면은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임신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손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임신을 착상을 하고 임신할 수가 없는 시대가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게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로 한 3년을 지구를 휩쓸고 간다면 인구의 멸종까지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도 관심이 있고 기초 연구를 하지만 인공자궁이라는 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액토픽 같은 데서도 그런 초기에 생긴 거를 우리가 초기에 기술적으로 잘 임플란테이션 하면은 인공자궁에서 그 태아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 장래지만 동물에서는 성공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한테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K세포, 코리안 세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만능주기 세포 중에서는 난소에서 유리한 이런 맞춤, MyESC 가장 좋은 주기세포, 그다음에 여성, 액토픽, RH 네가티브, O형,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헤프로이드. 난자 하나 가지고도 이제 생명이 태어나죠. 이게 조류나 상어 이런 데서는 그 정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 혼자 가지고 생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런 세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자궁의 임신으로 우리가 얘기한 이런 우리만이 가지고 우리만이 특화 가질 수 있는 세포를 우리가 오센틱, 우리의 K셀로 그러고 우리가 한국화해서 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지난 세포, NK 세포, T 세포 또는 뭐 오래돼서 지방줄기 세포 이런 건 특허가 지났기 때문에 특허를 피해서 그 걔네들이 그 원 발명자 한 가지 특허 몇 개만 피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세포로 해서 할 수가 있고 특허 이 로얄티나 그런 라이센스 피를 안 내면서 개발할 가능성을 하는 걸 우리가 K셀이라고 그러고 데피니션을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는 ESL이 자기네 세포고 일본에서는 iPS가 자기 세포, 한국 세포는 없어요. 그게 때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야마나카한테 처음에 2천억씩 투자해서 개인한테 iPS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의 연구나 이런 거를 설립하고 iPS 뱅크를 만드는데 iPS 뱅크 만들어봐야 결국은 그 제품 뱅크지 코리아 뱅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ES 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일본이나 미국 세포를 쓰면 라이센싱이나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급하게 우리의 세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가 왜 중요하냐면 케미스트리, 아스피린 같은 거는 우리가 한 100년 뒤지고 신약이 나왔는데 별게 없어서 이게 거의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프로테인, 엔티바디 이런 거는 2097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시밀라, 그러니까 카피약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출연에서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는 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원천 기술로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2017년도에 세포유전자 CAR-T라는 게 처음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유전자 줄기세포는 세계 허가 맡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라이언실이라고 우리 컨퍼런스에 왔던 친구가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공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세포들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 지금 상용화된 세포들이 전부 비용이 5억, 10억, 50억. 이 과연 한 거 쓸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세포를 써가지고 그건 더 한국 그 건강 재정이 파탄이랄 거고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단가를 낮추고 모든 사람한테 돈이 없고 국가의 그런 보건비를 줄일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성공을 해서 돈만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그런 지적 특허가 있어야 돼. 남의 돈 안 줘야 되니까 규제를 빨리 해서 조기해야 되고 세포은행을 만들어서 적응증별 세포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GMP를 공용하고 자동화하고 하이브리드 오픈 이노베이션 대량 생산 이런 거를 맞춰야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나라에서 연구비를 주거나 할 때는 이런 거에 맞춰서 이런 거를 맞춘 데다가 연구비를 주고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지 선진국을 따라가고 이걸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랩에 대한 건데 우리 이거는 그러니까 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SOP대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AI 솔루션을 가지고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세포를 선정해야 되고 글로벌 두 번째로 글로벌 표준화 GMP에서 제조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키셀을 만들면 이건 랩에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임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것만 랩만 가지고는 안 되고 CIC 캠브리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MOU를 해가지고 판교에 우리가 2만 평 규모로 이제 완공을 좀 하는데 여기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10개 군데의 핵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정부 투자가가 서포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바이오를 키우려면 이런 CIC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는 이제 오픈랩과 공용 장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들어와서 들어오면은 그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벤처 카페,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과 연결해서 CIC가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야지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한 개의 슬라이드가 우리의 미래를 나는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 이 캠브리지 이런 CIC 같은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노베이션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오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의사들이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데 지금 뭘 모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의 의사는 치료의 방법, 투여 방법, 어떤 질환에 뭘 쓸 건가, 투여 경력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 뱅크에 가서 뱅크에 모든 세포가 다 있으니까 어떤 뱅크 세포를 쓰느냐, 뭐 줄기세포 중에 무슨 머리세포를 쓰느냐 이런 그런 우리가 모든 표준화된 세포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뱅크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래적으로. 그래서 이런 컨설팅 그룹에서 의사와 뱅크를 해서 어떤 적응증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IND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면 이렇게 우리가 라이센스가 아웃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도표를 보면 예를 들어 과학자나 병원에서 이런 CIC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건 저희 예입니다. 산학, 연병, 공장 세포까지 이런 시스템에 올라타면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모든 그런 연구를 세포 치료 연구를 100개, 200개, 300개도 가능하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 세포 치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지껏 세포 치료제 연구를 몇십 년 했지만 상용화된 건 없지만 사실 상용화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한국에서 상용화된 거는 글로벌로 인정받기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얘기한 그런 CIC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나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2년 동안에 40개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00개, 50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10%만 성공해도 전 세계 그런 세포 유전자 치료의 허브로 할 뿐만 아니라 싼 가격으로 10분의 1 가격으로 이런 세포 치료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돈 없는 아프리카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가 전부 돈만을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걸 혜택받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기회에 이런 뱅크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갓 시작한 세포 유전자 시장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전 세계 한 100군데 그런 병원과 임상센터가 있어서 우선 이런 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는 그 전 세계 병원에 이런 거를 뿌려서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난자라는 것은 우리가 난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텐셜이 뭐냐면 이제 국가 출산율을 향상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난자 뱅킹으로 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난자의 그 줄기세포를 만들면서 국민 건강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고 진짜 우리가 100세까지 못 사는 걸 150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줄기세포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난소노화 얘기했죠. 그 폐경기가 늦게 돼서 오래 사니까 난소노화를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오래 살 수 있게 그런 기여를 하고 이런 K셀을 해서 바이오 인국을 실현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세계 대학들하고 이런 연구들을 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